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건너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와도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 싶었고, 한편으론 심심한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 남편이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니. 지금이야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분하고 억울하고 치가 떨릴 뿐이죠. 원래 저는 대전에서 나고 자라 지금의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줄곧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다른 도시로 가고 싶다는 욕심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기회가 없었거든요. 참고로 대학을 서울로 가고 싶었지만 대전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면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친정 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저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4년 차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유학을 간다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면서 누군가는 그 친구더러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 했지만 저는 그런 친구가 무척 부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유학이니 대학원이니 그런 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단 독립부터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기왕 혼자 살 거면 서울이 좋지 않겠나 싶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직 준비해서 1년 만에 이직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서울살이는 제 생각만큼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맛집이니 분위기 좋은 카페니 하는 곳들은 나 홀로 손님인 저를 반기지 않는 눈치였고, 저도 335 모여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있는 게 영 껄끄러웠죠. 그렇다 보니 주말이 돼도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고, 그렇다고 매번 대전에 내려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직장 선배가 그러지 말고 동호회 같은데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만들고 일석이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영어 동호회였어요. 사실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아무튼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남편은 처음 동호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영어도 잘했던 데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워낙 자상하다 보니 한마디로 남녀 가리지 않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워낙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뭘 같이 한 것도 없이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 속절없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심심하고 지루했던 서울 생활이었지만 남편과 보내는 시간만큼은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비록 남편이 사귀자고 정식으로 고백을 해오진 않았지만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가 동호회 활동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랑 사귀는 걸 알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 게 뻔한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틈도 없이 남편이 말하길 어차피 동호회에 가입했던 게 영어 공부가 목적이지 않았냐면서 그건 자기가 얼마든지 따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뭔가 좀 억울하고 답답한 기분이었지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죠. 이후로 저희는 2년을 사귀었고 제 생일에 맞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사귀는 동안 워낙 저에게 잘하기도 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의 프로포즈가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어째서인지 동호회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저희 결혼식에 오질 않았어요. 저는 진작에 관뒀다 치더라도 남편은 계속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객으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나 의아했는데 남편이 말하길 동호회 사람들에게 요만큼의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 날짜를 안 알려줬다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오바 아닌가 싶대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 신부인 제가 솔직히 그런 걸 오래 생각하고 할 여유가 있을 리가 없었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해놓고는 어영부영 넘어가 버렸어요.
반반 결혼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저희는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혼자 살던 아파트였는데 거기가 원래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식을 올리는 대로 어머님께서 남편 명의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죠. 게다가 혼수도 꼭 필요한 것만 사오라면서 예단은 안 해도 된다 하시는데 저희 친정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싶어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저도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너무 안 해가면 나중에 뒤에서 말 나온다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던지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대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몇 번이나 당신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정말 제가 남편복 시댁복이 있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의 신혼은 정말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매일매일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잠들고 같이 눈뜨고 하는 모든 게 행복으로 느껴졌지요. 그리고 결혼한 지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계획보다 조금 이른 축복이긴 했지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더더욱 행복해질 거라고만 믿었던 제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산부인과에 다녀오던 날이었어요. 원래는 택시를 타고 오갔는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하늘도 너무 파랗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누가 절 보더니 아는 체를 했습니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시기에 동호회에 들어왔던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었죠. 깜짝 놀랐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바쁜 거 아니면 내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제 안부가 궁금했다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언니도 아메리카노 마실 거냐 묻길래 커피는 지금 못 마신다 딸기 음료로 마시겠다 했더니 동생이 언니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것까지 기억을 해주다니 너무 고마웠죠. 제가 나 임신 중이라 그래 하고 웃었더니 언니 결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동호회를 관둔 게 아니라면 제가 결혼한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도 동호회 이제 안 나가냐니까 아니라고 자기 엄청 열심히 나간다대요. 이땐 정말 뭐랄까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동호회 팀장 오빠랑 결혼했다니까 동생이 누구요? 하더니 아, 그 오빠도 관둔 지 꽤 됐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있냐고 지난주에도 동호회 활동이라며 2번이나 나갔는데 하니까 다른 동호회랑 착각한 거 아니냐면서 아무튼 저랑 자기가 있던 그 동호회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눈 대화는 솔직히 제대로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온통 제 마음은 매번 동호회에 간다고 했는데 동호회에 간 게 아니면 어디에 갔던 거지? 그뿐이었죠. 아무튼 동생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동호회 번개가 잡혔다면서 잠깐 얼굴 좀 비추고 오겠다는 거였죠. 제가 어디서 하냐 물으니 집에서 꽤 먼 동네를 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고 그냥 오라고 했어요. 할 얘기도 있으니 지금 바로 오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도 남편이 동호회 활동으로 어디 간다 뭐 한다 했을 때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 동호회 덕분에 제가 남편을 만났다 생각했기에 동호회 활동은 뭐가 됐건 간에 다 좋게 봐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제가 가지 말라 하니까 남편도 꽤나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간쯤 흘렀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동호회 번개에 못 가게 해서 그런가 산부인과 갔다 온 걸 알 텐데 뭐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툴툴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뭐 하자는 거냐니까 할 얘기가 뭔데 동호회 번개도 못 가게 하냐면서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냐 내조를 이렇게밖에 못 해주냐 그딴 소리나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만난 동생 이름을 대면서 그 동생이 당신 동호회 진작에 관뒀다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벌개지는데 저 남편이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아, 뭐가 있긴 있구나 싶은 게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동호회 핑계대고 매번 어디 갔던 거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더러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생사람을 잡느냐고 소리를 지르대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 애가 듣는다고 목소리 낮추라고. 그리고는 아까 만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으니 남편 얼굴이 다시 한번 벌개지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동호회 뭐 번개 같은 거 하냐니까 동생이 언니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만 한다면서 공부하는 동호회의 번개는 무슨 번개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실은 자기가 그냥 자유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할까봐 동호회를 팔았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연애하는 동안 남편을 구속하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오히려 주변에서들 남편을 너무 믿는 거 아니냐,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냐 소리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유시간이 필요했니었더니. 하지만 일단은 더는 뭘 추궁할래도 증거도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만 했네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곤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와 남편 방을 뒤지기 시작했네요. 남편을 못 믿어서 남편 핸드폰을 뒤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뭘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살아. 차라리 이혼하고 말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스스로 꼴이 우스워 헛웃음이 다 나더라니까요. 그러다 결국 저는 남편의 노트북에서 웬 여자와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세히 보니 제가 아는 여자였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 망할 동호회에 있던 여자였죠.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 여자 인상착의를 말하니 단박에 누군지 알아채대요. 그래서 그 여자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여자에게 연락했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여자는 제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실은 저랑 남편이 사귀기 전 자기랑 남편이랑 사귀던 사이였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반대해서 결국 헤어졌다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랑 남편이랑 연애를 시작했고 자기도 그제서야 임신한 걸 알았다면서. 하지만 남편이 저랑은 못 헤어진다 하고 자기는 애 아빠가 필요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아빠 노릇 해주는 조건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대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다 자기가 잘못한 거라는데 이건 무슨 지가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죠. 그래서 니들 둘 다 똑같은 XX들이라고 육갑 떨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솔직히 저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참는 거라면서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먼저 사귀던 사이니 자기가 본처고 제가 첩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싶어서 그럼 네가 나 한번 상간녀로 고소해보라 했습니다. 나는 할 거니까 너도 꼭 해보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로부터 남편도 연락을 받았던 거겠죠. 평소보다 퇴근이 늦더니 현관에서부터 쥐새끼 마냥 제 눈치를 살살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생쇼하지 말라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느냐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뱃속에 애가 듣는다면서 임신까지 해놓고 무슨 이혼이냐고 자긴 저랑 이혼 못한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무슨 신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절 너무 사랑한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개나 줘버리라고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랫배가 찌르는 듯이 아프더니 뭔가 흐르는 느낌이 나대요. 유산이었어요. 제가 유산을 하면서 남편의 이중생활까지 전부 다 양가 부모님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시부모님이 보이신 행동 때문이었어요.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이렇게 된 거 그 여자한테서 당신 핏줄은 데려와야 하지 않겠냐며 저더러 걔 엄마가 되어주라셨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멀쩡하게 지 엄마가 잘 키우고 있는 애를 왜 어머님이 데려오신다는 거며 그렇다고 한들 제가 그 애를 왜 키우느냐고요. 사실 저는 그 여자도 싫었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집도 해줬고 원하면 차도 한 대 뽑아줄 수 있다. 바라는 건 그저 당신 아들한테 좋은 아내 되어주고 애 데려오면 좋은 엄마 되어주고 좋은 며느리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지 않았냐. 유산하게 된 건 정말 유감이지만 애는 또 가지면 되는 거니까 하시는데
정말 그전까지는 좋게만 보였던 어머님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당연히 죽어도 싫다고 했고 상간녀 소송하고 이혼 소송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제 집만 챙겨서 바로 친정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소송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제가 이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상간녀로부터 3천 받았고 남편으로부터도 3천 받았습니다. 재산은 솔직히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많이 해오기도 했고 결혼 기간이 짧다 보니 나눌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처음부터 생각하고 이혼을 한 건 아니었는걸요. 그저 이 사이코 같은 집구석하고 하루빨리 법적으로든 뭐로든 완전히 남남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웃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이랑 그 여자랑 살림을 합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렇게만 했다간 재산은 1원 한 푼 안 주겠다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그 여자한테 마음이 없긴 했던 건지 아이 찾아오려고 소송 시작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나? 하긴 제가 알게 뭐예요. 지들끼리 지지고 볶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 비록 제 손에 6천 좀 넘는 현금이 생기긴 했지만 이혼과 유산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니 조금도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 몰랐다면 몇 년이고 계속해서 바보처럼 살았겠죠. 아이도 낳았다면 아이가 있으니 더더욱 이혼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테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 이렇게라도 끝났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니까요. 아무튼 이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한때 꿈꾸던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은 저 하나 추스리기도 버거워서 말이죠. 시간이 약이라는데 믿고 기다려봐야겠죠. 즐겁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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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업에 종사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돌아온 싱글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유가 어찌됐건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제외하곤 누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해도 밝았겠다 제 스스로 좀 떳떳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왜 이혼하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자주 가던 카페에서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희 회사 근처에 개인이 하는 작은 카페였죠. 그런데 바로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다 보니 솔직히 장사가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보다 맛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카페를 자주 찾았던 건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늘 그 카페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다 우연히 카페 주인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랑 같은 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물론 대학교에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5살이나 나다 보니 겹치는 지인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날의 대화를 계기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그 카페 주인이 훗날 제 남편이 되었네요. 남편과의 연애는 보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맞는 부분도 있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결혼을 하는 건 좀 신중히 하고 싶었어요. 막말로 어차피 할 결혼 굳이 일찍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주변에서는 그래도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며 기왕 할 거 일찍 하라 하기도 했는데 제 나름대로 건강관리는 꾸준히 잘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남편의 경우 저보다 5살이나 많다 보니 연애 초반부터 조금씩 조바심을 내더니
사귄 지 1년 만에 떡하니 프로포즈를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어리석게도 저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할 거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얼떨결에 결혼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저희 발목을 잡았으니 그건 바로 집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말하길 자기는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력이 없어서 돈 관리 대부분을 어머님이 도맡아주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이가 40 가까이 돼가는 남자가 돈 관리를 어머님한테 맡겨두고 있다는 게 영 찜찜했지만 당시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은 아니다 보니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얼마나 모아뒀냐 물으니 1억 어쩌고 하면서도 어물쩍거리다가 나중엔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집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더니 저더러 어머님 소유의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진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랄까 시작부터 제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생각에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어머님 빌라지 저희 명의로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걸 제가 해왔으면 하는 남편이 어찌나 얄밉던지.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어차피 우리 둘 다 잠만 자는데 뭘 큰돈 들여 고치냐고 일단은 좀 참고 살아보자 했네요. 하지만 이 일로 어머님께선 걸핏하면 어디 가서 며느리가 몸만 시집왔다며 당신이나 괜히 받아줬지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내쫓았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어이없었죠. 리모델링만 안 했지 그래도 남들 해가는 건 그럭저럭 다 해갔는데 그러셨으니까요. 게다가 결혼식을 올리고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그간 모아두었던 돈이 신우가 결혼하는데 쓰였다는 거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남편에게는 저와는 동갑인 하나뿐인 여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뿐인 신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연애하던 당시 신우 또한 연애 중이라는 걸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신우가 저희보다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식을 올리더라고요. 스몰 웨딩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 임신 소식 듣고 결혼까지 2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심해부 쪽에서 임신이 대수냐며 지워라 어쩌라 하는 걸 저희 시댁에서 아주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다시피 해서 결혼을 시켰던 거였고 그 과정에서 심해부 쪽에서 1억을 해오라는 걸 저희 어머님이 해주셨다는데 그 1억이 알고 보니 저희 남편 돈이었더라고요. 정말이지 이 모든 걸 제가 결혼식 하루 전에라도 알았다면 남편하고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대신에 집을 해결해줬는데 뭐가 대수냐 하시며 뻔뻔하게 나오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는 정말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하다 하니 더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건데 변호사를 만나보니 제 경우는 사기 결혼도 아니고 그래서 혼인무효도 안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정말 분통 터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신우고 어머님이고 솔직히 누구 하나 제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하다못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남편도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니 그런 저에게 서운하네 어쩌네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좀 짠할 때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건 그거고 마음이 도통 풀리지가 않으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신우가 유산을 했어요.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기가 무섭게 말이죠. 임신 8개월 차였는데 유산이라니. 어머님은 이게 다 심해부 쪽에서 하도 신우를 잡아대서 이렇게 된 거라며 내 딸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가 나셨고 심해부 쪽에서는 애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허락했는데 평소에도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더니 기어이 애 하나를 못 지켜서 이 사단을 내느냐며 신우 탓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신우의 유산은 양가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저희 시부모님은 심해부 쪽 식구들을 고소를 한다고 드셨고 이 일로 신우와 심해부의 사이도 빠르게 틀어지더라고요. 물론 신우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준 것은 아니고
저도 남편을 통해 들었다 보니 솔직히 정확히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는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3자라면 제3자인 제가 보기엔 어쨌든 신우가 제일 힘들 텐데 정작 신우 힘든 건 제대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평소에 신우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과는 별개로 연민이 다 느껴지더라니까요. 아무튼 결국 신우는 결혼한 지 꼬박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결국 유산의 원인이 신우한테 있다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 시집갈 때 가져간 저희 남편 돈 1억도 온데간데 없이 빈몸으로 쫓겨나듯 나왔지요. 하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진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던 건 이혼한 지 정확히 반년 만에 신우가 웬 남자랑 다시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보다도 10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자기의 아픈 상처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니었더니 하더니 그 남자랑 같이 살기로 했다나요? 아버님은 당신 딸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X라며 정신 차리라 욕을 하셨지만 어머님은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다는 식이셨어요. 남편도 지가 좋다는데 누가 말리겠냐 하면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란 식이었고요. 아무튼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신우가 그 남자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아파트였습니다. 신우가 자기 남자친구 아파트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너무나 낯익어 물어본 게 화근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먼저 거기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아니냐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감정을 숨기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맞다고 순순히 대답해버렸죠. 그리고 사실 친정아버지께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다지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요.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께선 줄곧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당신 한 사람이 관두면 젊은 직원 2사람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며 제발로 나오신 분이세요. 몇 년만 더 계셨으면 정년퇴직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루가 다르게 젊은 직원들 자리가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으셨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친정아버지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아버지의 그런 배려가 무척이나 존경스러웠답니다. 한편 이후로 저는 아버지께서 당분간 좀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다시며 직접 일자리를 찾아 나서셨고 그렇게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셨네요. 사실 처음에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셨다 하셨을 때 저나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워낙 미디어에서 갑질당한 경비원들에 대해 자주 다루었다 보니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일을 겪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찌나 완강하시던지. 아무튼 신우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경비 같은 건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묻대요. 마치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전 그런 신우의 태도에 빈정이 확 상했지만 그래도 정말 몰라 저러나 싶어서 요새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래 배우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하신다. 우리나라가 노인분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없지 않냐 하고 대답해줬어요. 하지만 신우는 계속 저더러 고민이 많겠다는 둥 자기가 잘 챙겨드리겠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해댈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신우가 남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달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셨는데 목소리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왜 그러시냐 하니까 며칠 전부터 친정아버지가 일만 마치고 집에 오시면 표정이 좋지 않으시고 방에 가만히 누워만 계신다는 겁니다. 입맛도 없다 하시면서 말이죠. 혹시 입주민들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 아니냐 물으니 그런 것도 아니다 하시면서도 정확한 이유는 말을 안 해주신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시간 날 때 아버지 점심시간에 맞춰 가서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겠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겠다 했죠. 그리고 바로 이튿날 회사에는 반차를 내고 아버지가 계신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를 부를 뻔했는데 동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정아버지를 앞에 세워두고 어떤 젊은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의 일터라지만 순간 상황 판단을 하고 말고 할 새도 없이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누구신데 한참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냐며 여자 얼굴을 딱 봤는데 신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지금 무슨 짓이냐니까
신우도 좀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이건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이야기니 저는 좀 빠져달라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나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신우라는 사람이 자기 장 보고 오는 내내 주차장 자리를 맡고 있으라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자리를 맡고 있으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허수아비 마냥 차 한 대 들어갈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더라나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아파트에서 그런 게 어딨냐 하고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아가씨 하인이냐고 왜 그딴 일을 시키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낸 관리비로 저희 아버지가 월급 받아가는 거 모르냐면서 그럼 월급 주는 주민을 위해서 그 정도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대요. 신우가 개념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살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듣겠다고 아파트 사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멋대로 떠들어대는 신우를 뒤로하곤 바로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관리실로 향했어요. 아버지께 소가리는 그만하시고 그간 당하셨던 일 전부 다 이야기하시라면서 말이죠.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실 직원들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언론사마다 제보를 하겠다고 했을 땐 정말 죄송하다며 그렇게 한번 다뤄지면 집값에도 영향이 많이 간다고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더러 너무 일을 키우지 말라면서 여기 사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 맞다고 다만 저희 신우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사태를 만든 거란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관리소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답니다. 신우가 사는 그 호수는 지금 비어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부부랑 학생인 자녀까지 셋이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 아빠가 회사 일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서 가족들도 같이 나갔고 1년 후에나 돌아오기로 되어 있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신우 남자친구가 집주인이라 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이 누구랑 통화를 하더니 자기 말이 맞다면서 한번 확인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신우 남자친구가 자기 집이라고 했던 그 집은 실은 남자친구의 지인의 집이었어요. 해외로 나가게 된 집주인이 가끔 들여다 봐달라고 한 걸 아예 눌러앉아서 살다시피 하면서 자기 집이냥 신우까지 불러들였던 거죠. 그리고 신우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자기 남자친구가 아파트가 임대어쩌네 하면서 김칫국을 마신 거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외박이 잦았는데 그것도 신우는 자기 남자친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출장이 잦은 줄 알았다나요?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길래 그렇게 말하는 대로 고지곳대로 믿은 건지 정말 남자의 눈이 멀면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싶을 지경이었죠. 한편 이후로 아파트에서 원래 집주인 쪽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그 집주인이 신우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경찰까지 와서는 결국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끌어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끄러운 상황을 신우 남자친구의 와이프도 알게 되면서 신우를 상간녀로 고소를 한 해 만에 또다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리고 저도 저대로 신우가 버젓이 사돈어른인 걸 알면서도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그따위로 행동했다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시부모님께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이라도 저희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셨다면 그 정도로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부모의 그 딸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신우가 말투가 원래 좀 톡톡 쏘는 말투라 그런 거지 절대로 저희 아버지를 무시한 건 아니었을 거라며 마치 저희 아버지가 자격지심으로 오해를 했단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좀 참아줬으면 자기 딸이 지금 이런 일을 겪을 리가 있냐며 오히려 당신이 저희를 원망하고 싶다 하시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상종 못한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게다가 남편마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어머님 편을 들며 저더러 야속하다 말했기에 제가 더는 못 살겠다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이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서로 사랑과 미련이 남아서라기보다는 남편이 자기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버텨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협의 이혼 안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든 위자료를 받아낼 건데 신우가 저런 상황인데 당신까지 그렇게 되면 시부모님이 괜찮으시겠냐? 제 나름대로 초강수를 둔 거죠. 그랬더니 남편도 이리저리 따져봐도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싶었는지 결국 알겠다 하대요. 한편 이후로 제가 건너 전해들은 소식은 상간녀 소송을 당한 신우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남편이 카페를 정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혼한 이후로 여전히 오며 가며 눈에 띄는 그 카페가 아주 눈에 가시기도 했고 아는 사람들은 알다 보니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정말이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참 그리고 이혼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게 저희 살라고 내주셨던 어머님 빌라에도 대출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던지 아무튼 이혼하는 내내 이 똥통에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니까요. 한편 친정아버지가 많이 미안해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아무 일도 아닌 척 넘어갔더라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혼까지 했겠냐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께 절대 그런 생각 마시라고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라 말씀드렸어요. 남의 것을 탐낸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맞고 믿음을 배신한 사람도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은 더 크게 어디 가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아무튼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자기들 팔자 자기들이 말아먹든 말든 제 알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